안녕하십니까.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소방산업의 중요성과 지능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이모선 의원실 이규현 부장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 가리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신 충북 증평 진천 음성 이모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 의정부시가 고영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대대표 양정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소방산업협회 장진홍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좌정과 발제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협의회장을 맡고 계신 대림대학교 강윤진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제를 맡아주신 경일대학교 이영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자입니다. 소방청 소방산업과 김지영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김재현 기조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소방자치총연합회 박종원 총재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표팀 소방관계신문 최영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께서 참석했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이모선 고영환 의원님의 기회사입니다. 먼저 이모선 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시골에서 올라오는데 도로가 막힐 정도로 많은 분들이 휴가를 즐기셔야 되는데 좋게 오셔가지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그 감사한 마음이 곡절로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방산업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소방안전을 1번으로 꼽아야 될 정도로 해마다 대형 화재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걸 우리는 매년 목격하고 있고 국민의 안전은 물론이지만 소방관의 안전 또한 크게 위협받고 있는 부분도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그러한 비극이 사실은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데 해마다 그런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저희들은 인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 소방산업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만이 국민안전과 소방관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갖게 합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이런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우리 오영환 의원님도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양정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소방청, 소방방재신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이제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 좌장을 맡아주신 대림대 강윤진 교수님, 또 발제 맡아주신 경일대 이영주 교수님부터 토론자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소방관 하면 저는 맨 먼저 생각나는 말이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 맨 먼저 불길 화염에 뛰어들고 맨 늦게 나오면서 정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제대로 된 소방병원도 하나 마련하지 못한 것이 국가의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도가 되어야만이 지금 이제 열심히 저희 충북 혁신도시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음성 진천 그 경계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서울대병원에서 부탁받아서 이제 300병상 이상의 제대로 된 연보를 갖춘 이제 소방병원이 들어서게 되는데 사실 늦어도 너무 늦은 감이 있죠. 근데 그 주변에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이제 미래지향적인 과제 중에 소방산업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혁신도시와 다르게 소방기술원도 있고 그 주변에 사실은 크고 작은 이제 소방 업체들이 있으신데 여러 가지 그런 소방산업 진흥 면에서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예컨대 뭐 전기다 자동차 화재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본네트 안에서 사실은 불씨가 화염 휩쓸리기 전에 어떻게 되는지 운전자는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직접 시험을 해봤습니다만 3M 테이프처럼 그냥 기초만 놔도 사실은 초기 진화가 가능한 그런 제품들이 이미 다 출시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얼마나 다 좋은 다품질 그리고 또 고도의 여러 가지 너무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또 보급은 또 더 잘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에 저희들은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소방 방재 산업이 정말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전문 지능기관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이런 관심이 너무 떨어져 있고 오히려 정책이 후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중요한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의견을 내주신다면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소방이라고 하는 그 부에 걸맞는 세계 소방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회에서도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예산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좋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오영환 의원님, 조양영 의원님 더불어 국회에서 힘껏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다른 분들은 가족분들과 휴가 가기에 연연이 없는 때 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 후에 참사로 죽음과 많은 피해를 입으신 유가족 또 피해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들어서 위로와 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영환 의원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원한 대한민국의 소방가족 오영환 국회의원입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날씨에 휴가지로 떠나시는데 오늘 국회에서도 이런 뜻깊은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리에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심란하고 침통한 오늘날입니다. 이 장마기간 이런 수해 피해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이런 인명피해가 또다시 반복됐고요. 또 폭염으로 인해서 또 희생되시는 많은 분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기후 재난의 시대, 재난의 양상도, 빈도도, 규모도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태풍과 봄, 가을철의 대형 산불까지 이제는 과거의 이런 기술과 과거의 그런 기준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난뿐만이 아닙니다. 대형 건물의 이런 화재들, 건축물 역시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지고, 그리고 이 설치된 지 또 설립된 지 오래된 건축물들과 소방 인프라는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 결국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이 선제적인 소방 기술의 발전밖에 없고, 그것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국가 소방 산업의 지능입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이 국제 사회에서는 그런 이 소방 산업 기술의 이런 발전을 더욱더 뒷받침하고 참 압도적인 이런 성장률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국내 소방 산업 기술 시장은 아직 갈 길이 조금 더 요원합니다. 물론 국내 이 소방 산업 기술인들과 그리고 이 산업계에 계신 분들의 이 정말 놀라울만치 내재된 엄청난 잠재력과 자생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은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국가의 이런 제도적, 재정적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조금 더 많은 근본적인 이런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오늘날 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취지를 누구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또 이 법안 발의까지 앞장서 주신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3년째 가장 존경하는 이모선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또 참석해 주신 항상 이 소방 안전 관련 토론회나 이런 곳에 자주 달려와 주신 우리 양정숙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소방 산업 기술 분야의 오늘날의 이런 학계를 리드하시고 또 내일을 또 선도하실 수 있는 우리 강윤진 우리 전국 소방학과 교수협의회 강윤진 회장님과 이영주 교수님께서 또 특별히 좌장과 이렇게 발제를 맡아주셔서 더욱더 값진 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방청과 소방산업기술원 그리고 소방단체 총연합회 우리 박종원 총재님과 우리 국내 소방 언론의 이 젊은 리더 최영 대표님까지 이 모든 토론자분들의 말씀 꼼꼼히 듣고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로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모선 의원님께서는 이 소방병원 설립과 그리고 이 소방산업에 관한 발전 부분도 그렇지만 최근 이런 119 신고법, 112 신고법 이런 입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에 가장 앞선 노력을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모선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좀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여기 달려와 주신 모든 국내 최고의 소방 산업 기술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양정수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 양정숙 의원입니다. 저희 정무위에는 국무조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차관들이 다 와서 회의를 하는데 이모선 의원님께서 또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청 산하에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두도록 하는 법률인데 저도 정무위에서 열심히 들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소방관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또 소방관 한 분께서 또 순직하셨는데 깊은 애도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119를 여러 번 불렀습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들이 병원보다 더 가까운 분들이 바로 소방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소명감과 이 사명의식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자기 희생을 하면서 본인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이 국내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오영환 의원님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셨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환 의원님이 이번에 21대 국회에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이 정말 10년 이상을 앞당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영환 의원님이 정치를 계속 하셔야지 또 한국 소방산업이, K 소방산업이 정말 세계 퍼스트 모버, 리더 국가, 선도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소방병원이 없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모선 의원님 지역구인 진천 증평에 꼭 소방산업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서 지금 국내에 인증 받지 못한 영세 기업이 63%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무역 규모의 0.3%밖에는 또 차지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체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업도 12%밖에는 안 됩니다. 더 정말 연구개발할 수 있고 인력이 양성할 수 있도록 소방산업 더 끌어올리는데 저도 존경하는 이모선 의원님과 오영환 의원님 도와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또 그 관심, 또 정책 지원, 법률 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저받은 경희대학교 이영주입니다. 사실은 제가 소속이 오늘까지는 서울시립대학교 소속이고요. 내일자로 이제 경희대학교 소속이 바뀌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소속을 어디로 하는 게 맞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이 소속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까지는 제가 시립대학교 소속입니다만 앞으로 경희대학교 소속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소방산업진흥에 관련된 발제는 사실 저한테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 와주신 분들이나 또 여기 참석하지 못하신 소방에 관련된 또 아니면 일반 분들도 소방산업이 진흥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다만 이제 그런 많은 논의들과 또 이런 인식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 우리가 계속 진흥을 해야 된다.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다소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늦었다고 이미 어떻게 진흥을 할까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여기 많이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소방산업이 진흥되고 또 이런 분들이 자생적인 또 좀 더 발전적인 이런 산업의 구조로서 재편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훨씬 앞서 논의되지 못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방산업 진흥 필요성들은 다 인식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수치적으로나 정량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입부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화재하는 성능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분들도 관심이나 요구,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 소방산업의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도 여기에 유도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소방시설, 우리나라 국민분들 중에 스프링클러가 뭔지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화재에 대한 부분들, 또 소방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기술에 대한 부분들 이해도는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또 대형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제도적으로도 이런 소방 시설이라든지 또 제도에 대한 확대, 또 설치 적용이나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또 그런 것들이 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화재 안전에 대한 어떤 법적, 제도적 이런 보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제도가 바뀜으로써 적용되거나 또 개선되어야 될 여러 가지 산업적인 기반들이 충분히 따라와 줘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실 소방 산업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구조적인 문제점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노력이나 체계가 좀 다소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오늘의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사항들을 정리하면 소방산업이 과연 어느 정도 취약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을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 가지 소방 산업들이 있습니다. 소방산업 여기에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 산업들은 사실 소방법에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 가지 정하고 있는 소방에 관련된 업종 또 산업에 관련된 부분도 좀 정리를 해놓은 것들인데요. 다 여러분들이 여기 실제로 와서 본인들이 속해 있는 또 본인들이 실제로 또 종사하고 계시는 업역일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당연히 물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이 있을 거고요. 또 소방시설업에는 여기에 공사업이라든지 설계업 가공업 같은 것들이 이 사업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관리에 대한 부분은 관리업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방역 부분이 별도로 하나의 업역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위험물 관련된 부분들도 위험물관리법이고 소방법으로 같이 다 정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위험물에 관련된 산업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제조업의 기술이나 제품들을 사고 파는 소매업, 도매업이라든지 유통에 관련된 부분들도 소방산업으로 다 보고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본다 보면 상당히 다양한 업종, 또 다양한 체계, 또 전반적인 부분에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다른 영역의 산업보다는 그 규모가 상당 부분 크지 않아서 이런 부분의 한계도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기술산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소방산업체 수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8,900여 개 정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다양한 업종들의 업종 수를 전부 다 쓰면 한 8,900여 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연간 시장 규모로 보면 약 17조 5천억 원 정도, 그리고 종사자는 약 18만 2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미분이 과연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이런 부분은 조금 가늠하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2016년 시장 규모로 보면 약 13.2조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약 한 30% 정도 증가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산업 종사자 수도 14만 8천 명에서 18만 2천 명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라든지 또 여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상당히 증가를 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아까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데 그 업종들 중에서도 소방시설의 공사업에 관련된 비율이 전체 한 57%로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의 제조업 기반이 한 22%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뒤에 뒷페이지 싹 볼까요? 이렇게 이제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문제는 없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또 업체 수, 종사자 수, 2015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이후에는요, 이런 것들이 약간 정체가 되거나 오히려 또 소폭 증가하거나 이렇게 좀 약간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2019년이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많은 고생을 했던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와 겹쳐서 이런 부분들의 산업적인 부분의 증가세가 둔화된 부분들이 코로나의 영향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그 영향성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작년부터 올해 이후 시점 이때 이제 산업계가 과연 어느 정도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2015년 이후에 상승폭이 상당히 좀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둔화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들은 지금 현재 기록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에 대비해서는 고용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는데요. 이건 바꿔서 말하면 소방산업이 조금 더 인력 지각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소방산업이 활성화되고 진흥된다면 고용 창출의 효과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최근같이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산업 구조가 취약해지면서 고용의 효과가 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오히려 안 좋을 때는 더 나쁜 상황으로 고용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상황들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소방산업을 잘 유지하고 관리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업체 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약간의 증가세 추이에 대한 부분이 정체가 된다 하더라도 업체의 수는 계속 비슷하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19년 이후에 소방 도매업체라는 소매업체, 제조업, 유통에 관련된 업체들은 상당히 좀 증가를 했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업종 수는 좀 감소를 하는 추세다라는 것들을 지금 현재 이제 통계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전까지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다 치지만 앞으로 이제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본다면 최근에 이제 국내 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전망,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내수에 관련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소방 산업 전반의 어떤 불황이라든지 저성장의 지속이 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당장 얘기하는 건설 시장의 비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 구조,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런 외적인 요인 이외에요 자체적인 어떤 산업 구조라든지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취약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다른 산업보다는 경기 침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현황들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해외 소방 산업들은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뭐 2010년 이후에 액티브 파이어 프로텍션, 그러니까 소방 시설, 설치되는 소방 시설에 대한 시장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증가세가 시장에 터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 PFP 시장, 그건 뭐냐면 패시브 파이어 프로텍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건축 방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하는 이런 산업 구조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서유럽, 기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 있는 선도되고 있는 미국 서유럽 쪽이 상당 부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액티브 파이어 프로텍션 시스템들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시장들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반면 또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중국 등의 이런 부분들의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들을 상당히 많이 전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시화라든지 또 개발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이런 이제 AFP, 액티브 파이어 프로텍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라든지 또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베트남이라든지 아시아 국가들 이런 쪽에 또 적극적인 진출, 또 사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진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국가별로는 또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품질이나 기술 기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국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뭐 UL이나 FM 여러 가지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제조업 중심의 어떤 기술 선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ICT라든지 또 IT라든지 IoT 이런 기술들을 소방시설이나 소방산업에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또 선도하는 부분들로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들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미국과 이제 유사하지만 소방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나 기술 개발 중심으로 이런 시장들을 좀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국 내에서 제조하고 있는 또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시장을 또 제한하는 부분들, 또 다만 또 EU 내부에서는 타국 간의 거래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해서 시장을 확대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유럽 시장의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어떤 기술적인 경쟁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 상태고, 다만 이제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검정되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도 당연히 소방산업의 가격 경쟁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또 다만 반대로 강제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국 내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품이나 기술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이런 부분들을 또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외 시장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국내의 소방산업, 소방시장에 관련된 한계약 혹은 또 특수성에 대해서 간단히 좀 논의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와서 계신 분들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내수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좀 제한됩니다. 그 규모의 경제, 한마디로 좀 시장이 좀 커져야 다양한 제품 개발, 기술 개발, 다양한 사업의 형태, 또 시장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갖출 수가 있을 텐데요. 국내 내수 시장 중심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만큼의 큰 시장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법 기준, 소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또 그리고 그 형식 승인에 대한 성능 기준 이런 것들의 최소한의 기술 수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술 수준만 맞춰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싼 제품이 오히려 시장에서 선택받는 저가 중심의 어떤 시장 구조 이런 부분들이 항상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특수시장, 굉장히 이제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의 기업의 어떤 독과점의 영향도 상당히 있어서 새로운 기술이나 또 새로운 시장에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려는 신규 업체들의 어떤 제한이 상당히 큰, 장벽이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제화에 따른 해외 제품의 국내 진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서 내수 경쟁이 이제 심화된다거나 또 특정 제품은 외국 업체들이 아예 독과점을 하는 이런 상황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저상의 저가격
낮은 가격을 선호하는 시장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뭐 제조사라든지 설계사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소방산업은 소위 이제 저희들끼리 얘기는 제값을 받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저가 수출라든지 또 이렇게는 저가에 대한 부분들, 저가에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과열이 되면서 오히려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전전성 또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타격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건축주나 혹은 또 건설사가 제품을 적용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사양이라든지 무가격 한마디로 비싼 제품이지만 더 성능 좋은 제품을 찾는 것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 아직까지는 금액에 맞춰서 최소한의 사양으로 대부분 제품들을 구매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런 풍조가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고급 기술이나 비싼 제품에 대한 부분들의 도입을 조금 더 꺼리게 되는 그런 한계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어떤 상위 투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극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실은 법에 대한 내 공부에 뭔가를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도 아직까지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에서 좀 더 좋은 제품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선택하는 이런 소비자로서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소비 행태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기업이나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부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방산업체, 소방산업이나 소방기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하다라는 부분들 어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시장의 어떤 진입 가격이 굉장히 높고 또 법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법 제도 안으로 들여놓는 과정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기술이라든지 제품 개발, 한마디로 기술 경쟁력을 통한 어떤 시장성에 대한 어떤 확보를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다수 또 소방산업체 업체들은 기술이라든지 인력, 마케팅, 인프라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정부의 산업 지원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충분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실은 대부분 또 일시적인 기술이라든지 제품 판매 이런 것들도 단기적인 당장 어떤 제품이 잘 팔린다라고 하면 그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기업체들이 많아지고 양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것을 오히려 이런 시장을 좀 더 훼손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기술 주도의 또 자기 영역에 대한 특화된 이런 산업 구조로서의 어떤 기업체 이런 역할들은 상당히 좀 미흡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영세한 점들에 대한 부분들 중에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 소방산업에 있는 사업체들 연매출 한 1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체가 전체의 한 55%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업 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리면 5억 미만의 사업체 비율이 한 45% 정도 그리고 또 100억 이상의 사업체는 3.1%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자본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취약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취약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의 외부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창업 후에 10년, 소방 관련된 업체들이 창업한 이후에 10년 이내의 도산 비율이 한 8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개의 기업이 10년 전에 생겼다면 10년 후에 지금까지 계속 그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14군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다시 폐업을 하고 새로 생겨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체 숫자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폐업이 되고 새롭게 신규로 기업이 생겨나는 것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기술적인 노하우라든지 시장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이 망하면서 그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거나 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던 기술적인 노하우나 또 인력들이 충분히 계속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전체적인 시장에 악화되는 이런 부분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세업체 또 이를테면 폐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잦은 이런 시장 특성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시장 구조가 취약하다 보니까 하나만 해서는 먹고 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4% 정도는
하나의 업종이 아니라 두세 개의 업종 이런 것들을 겸종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업종을 다 잘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만 여러 가지 업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여러 가지 업종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모든 업역에서 경쟁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앞서 말씀드린 과당 경쟁으로 또 이어지죠. 과당 경쟁을 하다 보면 또 저가 경쟁으로 이어지고 기업의 순환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또 한편으로는 또 인력 채용에 관련된 부분들, 인력을 수급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이 소방산업 총조사 이 과정에서 기업체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인력 채용의 어려움들을 다 겪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 중에 경력직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들이 한 37%, 또 신규 사원을 모집하는데도 한 34% 정도는 상당히 이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력직, 한마디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춘 또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기술 인력의 부족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짧은 이런 인력 수급 또 이런 것들에 또 대체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인력이 굉장히 작은데 이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다른 업계 혹은 또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나은데요. 최근의 경향들은 젊은 이 기술 인력들이 아예 회사를 그만두면 소방산업이 아닌 전혀 다른 직업으로 아예 직업을 바꾸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기술 인력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전체 산업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 자체가 사실 사라지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인력의 양성이나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유지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 마련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또 특히 이제 관리업이나 제조업, 특히 이제 경력이 많이 필요한 이런 업종들의 어려움들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를테면 이 고용인이나 피고용인 간의 여러 가지 근로 조건들, 또 임금 격차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들도 다른 업종과의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 이렇게 이제 소방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소방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은 없느냐, 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진흥의 필요성은 없느냐라고 본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의 여러 가지 재난관리라든지 화재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를 위한 국가 R&D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R&D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런 R&D를 통해서 산업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성과로서의 어떤 실용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간의 연구 R&D도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안전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쓸 수 있는 기술, 또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기술, 혹은 산업이나 기술로서 뭔가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뭔가의 기술로서 정립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에서는 긴급 재난에 관련된 실행하기 위한 사업들을 또 연구 R&D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한 2, 3년 사이에 연구를 해서 바로 현장에서 뭔가 쓸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을 만들어내라는 아주 실용적인 어떤 연구로서도 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소방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비싼 돈을 들여서 또 없는 돈에 굉장히 많은 연구비를 할애하면서도 그걸 실제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로 못 만들어내거나 이어지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R&D 투자,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 실용화된 기술로서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소재 사업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확대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소방이고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초고층이라든지 또 대신도 초대형 건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는 고급 건축물의 시장들이 계속 지금 국내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함으로써 고급 시장에 대한 가능성들을 충분히 시도해보거나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화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요구 수준들이 상당히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 산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다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기술로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부분들을 단순히 비용을 써버린다는 개념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자기를 보장해주는 보험과 같은 충분히 필요한, 투자가 필요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게끔 하는 설명과 또 설득이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IT 이런 분야는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가는 분야이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 소방 기술에 대한 부분들, 또 개발 여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다. 다만 지금 현재는 소방 산업이라든지 소방 기술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나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첨단화된 기술들을 다른 시장보다는 훨씬 빨리 도입하는 데는 상당히 좀 더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적으로 조금 더 기술에 대한 부분의 도입이나 또 발전 가능성들을 조금 더 수용하는 그런 체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실제로 전문 기술력이나 기술력은 여기 소방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 분야에 대한 기술 인력들은 상당히 많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금 양적으로 증가된 부분들을 질적으로 상향하는 여러 가지 교육 체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또 그렇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위험물 관련된 산업들도 상당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도 소방의 산업으로 포함이 돼서 시장분과 어느 정도 좀 더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소방 산업의 발전에 대한 지향점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좀 중복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제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 시장을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서만 쓸 수 있는 이런 제품의 기술이나 기준보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형식 승인이라든지 제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 단순히 우리가 그냥 박람회를 해서 바이어들의 설명을 들어드리고 또 설명을 해드리기가 수동적인 부분은 해외 시장을 개척을 위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기술 시장의 선도를 위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저가 경쟁력은 사실 우리가 그 부분을 극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 수준으로서 어떤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이 오히려 우리의 방향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여러 가지 신기술,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시장 진입의 장벽 같은 것들을 상당히 좀 낮춰서 이런 시장 진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대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저가 시장을 조금 개선하기 위한 고사양, 고가격 제품에 대한 부분의 시장을 형성하는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술 우위에 있는 제품이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을 방안을 좀 모색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축물에 대한 화재하는 인증이라든지 소방 제품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우수한 제품을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 선택했을 때 또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필요하지 않고 외국 같은 데서는 보험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보험이 그런 역할들을 주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기술 우위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주는 또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체계를 갖춰나갈 필요는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공공건축에서 일반 민간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공공건축물에서 오히려 이런 고가의 고기술의 고사양 제품들을 적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입증해서 민간 시장까지 널리 쓰이게끔 하는 방법들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또 다양한 제도 개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법, 그래서 가격보다도 기술 경쟁, 안전에 관련된 기술 경쟁을 통해서 최저가 입찰을 조금 더 바꿔보는 이런 시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제품에 대한 설계라든지 생산, 감리, 또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적정 시장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이런 부분들 저가 경쟁으로 인한 시장이 악화되는 것들을 조금 더 제한하는 방법들도 필요하다. 또 첨단 기술에 대한 적용이라든지 공급시장 지향은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술을 빨리빨리 접목시킬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이나 기술 우위에 대한 정책들이 필요로 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들은 지금 별도로 컨설팅을 받아서 아마도 이제 눈유럽회에서 이런 안들을 수방사를 치는 체계 전략들을 아마 제시한 하나의 예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장의 확대라든지 시장의 건전성이나 보급성, 그다음 산업 경쟁력 확보나 첨단 기술 산업화가 사실 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뤄진 많은 내용들은 사실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과 동시에 또 꼭 필요한 그런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방향들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끝으로 마무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들이나 또 진행에 필요한 요소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또 하나의 뭔가 법령이 바뀐다고 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큰 틀에서 총괄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어떤 제도, 또 사업의 시행, 또 상호 연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큰 그림에서 그려놓고 디테일하게 좀 진행을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짧은 시간에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성을 갖추고 또 중장기적으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별도 통합 조직화를 하든지 아니면 단체화 이런 것들도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의 정책 방향이 규제 완화, 또 시장 친화적인 어떤 국정 기조 이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안전에 관련된 규제 완화가 상당히 좀 터부시되는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성능적인 거나 안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제 완화라든지 또 규제의 적정성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산업에 관련된 구조에 대해서 절차의 간소화를 한다든지 기술 적용에 대한 제한 요소를 배제한다든지 하는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진행에 고민을 할 필요는 있겠다. 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같이 소방산업진흥공단 설립 이렇게 이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설립을 전제로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바꿔나가겠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진짜로 필요로 하는 역량이나 역할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이런 것들을 뭔가 만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면서 뭔가 만들어서 해결하겠다라기보다는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형태일까라는 것들로 찾아가는 과정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토론을 통해 제가 이제 다 아시는 내용들을 오히려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지능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다들 공감하셨을 테니까 오늘 이제 토론 과정에서 지능을 그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교류하시면서 방법들을 찾아 나가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소방산업 지능과 관련된 전문기관 관련 자료가 소방청 내는 조커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는데 요즘 말씀드리면 앞에서 이영주 교수님 발제 자료나 또 제 뒤에 발표하신 토론 자료랑 겹친 게 워낙 많아서 모두 생략을 하고 한 5분에서 7분 사이 정도 그 소방산업 전문진흥기관 설립과 관련된 관련 정보나 정부의 입장 또는 정책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린 걸로 제 토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모두하면 이렇게 화면으로 있다가 마지막 한 장의 쓸모가 있어서 그것만 받아가겠습니다. 예, 관련 정보 같은 것들을 우리 여기 어려운 자리에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유니폼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항상 소방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고 특감을 가지시고 잘 해주시는 우리 이모세 의원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부 지역구에 계시는 오영환 의원님은 처음에서도 매번 말이 나옵니다. 오영환 의원님 안 계셨으면 소방청 법안하고 정책은 절반은 아마 진도 못 나갔을 거라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KB주 이후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가는 계속 시장에 개입을 해왔습니다. 개입의 정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시장에 대한 개입의 정도가 매우 컸습니다. 60년대부터 짧게 80년대까지 아니면 90년대까지는 정부주도의 개발 현장이 주를 이뤘고 우리는 성공을 했어요. 성공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정부 부처 중에서도 산자부도 있고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부처가 따로 있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부, 약칭입니다. 중기부 등 부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라는 형태, 이게 네이버에만 쳐봐도 진흥공단만 쳐봐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체육진흥공단이라는 여러 지원공단, 각 부처에서 해당 섹터에서 해당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단이 있고, 또 공단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많거나 사업성이 더 강한 쪽은 공사라는 명칭을 붙이겠죠. 해양진흥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무역공사, 농업공사 등 공사도 해당 섹터에서 해당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방과 관련된 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세우고자 하는 데 있어서 뜻을 모으고 여기 왔고요. 엄밀히 말하면 토론하는데 토론하면 참 많이 관련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거의 벌기대회 수준으로 의견이 합치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소방산업 과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영역의 진흥공사나 공단은 산업진흥 자체 혹은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간접적으로는 경제 성장 또는 고용 등과 경제와 관련된 목표가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소방산업진흥공단,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소방산업진흥공단은 소방산업진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저는 국내 소방산업의 두 가지입니다. 생산력과 기술력을 담보해가지고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소방청이 소방산업을 진흥하는 데 임발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산력이라 하면 우리가 독점 시장이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주요 소방용품을 수입한다면 그게 원활하지 않다면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곤란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력을 담보하는 데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소방청이 소방산업과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술력은 기술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20년 전에 가압식 수압이나 아니면 철기나 아주 오래된 구식의 소방용품으로 지금도 화재를 대응하고 있었어야 되고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또 소방청이 소방산업과가 소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공적 목적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걸 강조하겠습니다. 점수한 바와 같이 소방산업진흥법에 기술원의 존재 근거가 있습니다. 소방산업진흥부에서 지금 기술원이 하고 있고요. 좀 아이러니한 이 기술원, 소방산업기술원이 현재는 소방산업진흥을 담당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는 소방산업진흥법에 있는데 기술원의 실제 역할의 대부분의 역량은 거미중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거미중 쪽에. 그래서 이 문제점만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원이라는 소방산업기술원이라는 현재 소방산업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어요. 다만 한쪽에서는 같은 공간에서 옆에 사무실에서는 규제 행정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방에서는 국부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아주 상반된 이 언밸런스하고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이 지원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또 기술원도 검인증 기관으로서 아주 전통적이고 또 실력 있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전문 역량이나 자원 투입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소방산업진흥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두 번째 문제고, 마지막 문제는 그렇다 할지라도 소방산업기술원이 소방산업진흥을 담당하고 있고 법적 근거가 있다면 기금을 통해서나 국가 예산, 국고보조금을 통해 갖고 지원할 수 있는데, 다른 데서는 대부분 국고보조금을 받거나 기금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진흥공사, 공단, 기타 등등. 근데 기술원은 한 푼도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미증을 통해서 자체 수입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산 주세요. 소방산업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 예산을 주세요라고 하면 다른 데로는 자체 수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모아서 예산, 국고보조금을 주도를 하는데, 너희는 거미줄 쪽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잖아. 그거의 일부를 투입하세요라고 해서 수십 년째 기술원은 그쪽에다가 자체 예산으로 소방산업진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입법 발표해주신 이모선님 의견에 동조하면서 소방산업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마무리 말씀하겠습니다. 그 여러 말씀들은 앞에 발제해 주시는 또는 뒤에 자료에 다 나오기 때문에 중복된 거 다 생각하고 마무리로 바로 가자면, 소방청의 요거는 그래도 마무리 쪽으로
이겁니다. 소방청은 정말 감사하고 정말 전문기관 소방산업진흥공단이 필요하다는데 100% 동의하고 필요하고 간절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또 정부마다 기조가 있고 예산을 확대하는 시즌도 있을 것이고 정부적으로 늘리는 시즌도 있을 것이고 축소하는 시즌도 있을 것인데 정부 기조도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는 소방청은 중기 또는 중단기로는 기술원 내 산업진흥을 담당하는 부서 지금은 부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지원부로 되어 있는데 그걸 센터나 하여튼 별개의 전문성 있는 기술원 내 조직을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장기적으로는 진흥정기관 소방산업진흥공단 설립해가서 기금 만들어서 국가 예산 어느 정도 기금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저희의 국적인 목표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또 몇 개 아까 이렇게 막 쓰면서 참고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가 관련 자료나 소방청의 입장이거나 대변토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획조절위장 김재현입니다. 먼저 이제 이용주 교수님과 소방산업과장님이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좀 서로 얘기하다 보면 좀 중복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 이제 진흥공단 설립에 관한 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기술원의 입장과 기술원의 간단한 업무 소개를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원 업무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기술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뭐 스킵하도록 하고요. 저희 기술원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산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저희 주요 업무는 소방용품 검인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용품 시험 검사,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소방 장비에 대한 품질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 업무 자체가 사실상은 거의 기술원의 95%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 업무를 하면서 이제 그 자체 수입으로만 저희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산업진흥 사업 요 관련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산업진흥 수행 인력이 지금 13명이나 12명 정도입니다. 2023년 기준 현재 12명이고요. 소방산업진흥 예산은 한 30억, 40억, 50억 정도 편성이 되는데 저희 기술원 전체 예산이 한 500억, 6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10% 가까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는 국고 지원은 전혀 없고 저희 이제 기술원 예산에서 수익에서 이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51억 8,500만 원 정도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흥 예산이고요. 그래서 저희 인력 크게 봐서는 지금 저희 진흥공단 설립에 관해서 저희 기술원 입장은 법하고 그 다음에 인력 예산 부분입니다. 근데 현재 소방산업진흥에 저희가 투입되고 있는 인력이 13명 내지 12명인데 이 인원이 뒤에 이제 저희 구직에 관한 사항에서 이제 공단으로 인력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 인력 자체가 저희 소방용품 시험 검사 인증 사업으로 저희가 채용된 인원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진흥 업무 전담 인력으로 뽑았다고 하면 여기서 한 5명 이내가 되지 않을까. 그럼 기술직 인력을 뽑아서 진흥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소방산업 진흥 인력만 저희가 뭐 기재부 요청한다고 해서 그 인력을 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 검사 전문 요원을 뽑아서 진흥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 전문 인력은 여기서 만약에 진흥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실제로 채용된 인원은 한 5명 이내일 거다. 그리고 이제 저희 순환 근무에 따라서 진흥 업무를 기술직 인력이 수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술원 자체 수입으로만 진흥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2008년에 소방산업진흥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소방 기본법에 사실상 기술원에 설립 근거가 있었습니다. 기술원에 있었는데 이제 그 지능 업무를 수행하라는 이제 국가의 이제 요청에 의해서 지능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가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제 설립 근거가 이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진흥공단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은 종전처럼 그 기술원은 소방기본법으로 가고 진흥 업무를 안 하게 되면은 저희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술원에 설립 근거를 두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 2008년 이후에 정부 보조금을 진흥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단 한 푼도 아직까지는 그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자체 수입에만 그 의존하고 있어 그 진흥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원이 그 소방산업 진흥 사업을 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처음 하면서 여러 그 진흥원 저희 이제 국내에는 여러 산업의 진흥원이 있습니다. 진흥원에 대한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진흥 사업을 계속 개발하고 저희 소방산업과학도 연계해가지고 계속 진흥 사업을 계속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체 예산 투입해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이제 소방산업진흥기관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소방 기업의 신기술 시제품 실증 지원 이제 K-테스트 뭐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저희 관련 부서 참석이 되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산업에 대한 지식재산 발굴 아이디어 공모, 그 다음에 소방산업대상 및 우수 디자인 공모전,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크게 하고 있는 소방산업 수요조사, 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계속 소방 백서를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 전문 인력 육성 위한 소방기술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게 계속 확대되고 있어가지고 매년 1000명 이상 저희가 교육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소방안전 박람회를 주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부수 지원, 통역 지원, 기술 지원 등을 다양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방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인데요. 그래서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소방산업체가 참여한 그 해외 전시에 참가, 여기서 이제 저희가 통합한국관을 운영하고 있고 홍보 부스를 설치할 때 설치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무역협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이제 국내 소방용품 수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해외 바이어 매칭을 통한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하고 있고요. 소방용품이 해외 인증 취득을 위한 취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도 이제 인증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 인증 업무는 각국의 국가 기준을 굉장히 준수해야만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데는 이제 제3시장이라든지 이제 중동시장 같은 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국 인증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소방용품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외 인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해외 인증 취득하는 데 대한 취득 지원 업무를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2년 전부터는 저희가 국제 발명 전시회에 참가 지원을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방용품이 개발된 제품들이 금상, 대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적 소방용품 검사 시스템을 저희가 해외 전파하고 있는데요. 이 검사 시스템이 전파가 되면 저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기준으로, 국가 기준으로 정립이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국내 소방용품이 해외 진출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베트남, 방글라데시 개발도상국, 개도국을 상대로 저희 이제 소방용품 검사 시스템 해외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산업 연구개발 한국조성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용화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제조업체와 같이 연계해서 연구비는 저희 기술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제품 개발 기술은 제조업체에서 돼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서 특허라든지 이런 걸 상용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실용화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한 5년 전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 장비 쪽에 이제 소방용품은 이제 국내 저희 국민들이 사용한다는 대부분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헤드나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고, 소방 장비는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소방복이나 소방차 이런 것들인데 장비 쪽에도
좀 현대화가 되고 신기술이 많이 도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한 기술 기준 선진화 사업도 소방청과 연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제 소방산업 진흥 전담기관 설립에 대한 이제 저희 기술원 입장인데요. 먼저 이 내용은 뭐 그렇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가지 관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법을 어디다 들 거냐. 만약에 진흥공단을 설립한다면 기술원은 그 진흥법에 남아있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소방기본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흥을 하려면 이제 어쨌든 예산 확보가 돼야 됩니다. 예산 확보가 없이 진흥을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방안이 나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붙이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원 소속 직원 중 그 해당 사업 관련된 직원은 공단의 소속 직원을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원 입장으로서는 이게 좀 어렵지, 너무 어렵지 않나. 저희 기술원 소속 직원이 진흥원 뭐 전담 직원으로 채용된 것도 아니고 그 직원 자체의 어떤 기술원 직원이 이전이기 전에 그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로 봐서는 어떤 자기 소속이 선택한 소속이 갑자기 법률에 의해서 바뀐다고 하면 그 문제도 약간 신분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저희의 의견은 진흥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별도의 전문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술원의 그 진흥공단 설립에 대한 의견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방단체 총연합회 총재 박종원입니다. 소중한 시간에 소방산업 진흥 전담기구 설립 관련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모선 고영환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산업 진흥 전담기구 운영 방안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산업의 특성으로서 제조, 생산품의 대부분이 법적 의무 구비 물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자동차, 가전제품 등 상용 공산품과 달리 수요자의 자발적인 수요 창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윤 추구 목적상 시설주의 후순위 투자 대상으로 인식 경향되고 있고 법적 의무 구비 제품을 시설물의 인허가 구비 요건으로 시공 및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미지역 국가에서는 화재 보험료 한정이 시설 투자의 주요 동기가 됩니다. 제품 검사 방법의 단순화에 따른 공정 보호파의 제약입니다. 최소 기준 충족 시 통과되면 품질 및 가격의 향한 다양 평준화가 되고 가격의 덤핑으로 이루어지며 차별화된 우수 제품의 개발 의욕이 저하됩니다. 21년도 소방청 소방산업 통계 자료는 앞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대 환경의 변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 선진국 수준에 맞는 사회안전 인프라 열망이 필요합니다. 각종 시설물의 고층화, 복잡화, 지하화, 교통 등 편의시설의 다양화로 안전에 관한 리스크의 증가가 됩니다. 인권 등 시대의식 변화에 따른 인명피해의 사회적, 물적 비용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화재 예방법의 제정과 각 분야를 안정화하는 행정법의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독신 가구의 증가에 따른 안전시설 및 공적 관리에 의한 보호기업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방산업 진흥의 필요성입니다. 실제로 소방산업의 과제로서 국민적 안전요건 증대에 따른 소방제품의 신뢰도가 향상이 필요하며 우수제품 수요 요구에 맞는 품질 등급 제도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소방제품의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 및 마케팅 방법의 다양화도 모색이 필요하고 전기자동차의 급증 등 신규 안전수요 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소방산업체의 수익 권익 및 시장 확보를 위한 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방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를 통한 대외 마케팅 등 수출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며 산업 간 협조를 통한 지속적인 소방산업 발전 기반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소방산업 진흥 관련 업무 현황 검토입니다. 요거는 좀 전에 기술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산업협회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방산업협회는 업무의 성격이 주로 4양식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소방업체 외로 보충 및 수집 배소, 또 판로의 개척 및 제품의 양형 지원, 소방제품의 내용으로서 합리적 기준 연구, 관련 규정의 개선사항 의견 개진. 안타깝게도 이사한 지원은 없으며 회원사의 회비, 컨설팅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원의 산업진흥사무에 대해서 업계의 인식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제품의 형식 인증 업무는 사실상 수검단체에 대한 감독 사무입니다. 배타적 성격의 제품 검사와 업계의 진흥사무 병립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소방산업진흥법 제정 당시 산업체 관련 단체는 기술원이 유일했기 때문에 기술원 사무에서 정했던 것입니다. 기술원의 진흥 사무가 다소 형식적, 나열식이라는 판단이 주류로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산업진흥은 전담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의 중요성과 함께 업계의 수익 보장, 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잡기의 방향성을 두고자 합니다. 네 번째, 소방산업진흥업무 수행 관련의 제안입니다. 우선의 과제로서 진흥 업무는 R&D 사업 등 업계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전담 인력의 인건비 등 재정 확보가 불가피합니다. 현행 법률에 정부의 재정 지원의 근거가 있으나 실제 재정 지원 사례가 없었고 소관업무 단체의 수입에서 일부 충당해 왔습니다. 소방산업진흥기금의 조성 방안이 2020년 9월 한국행정계획학계 연구위원 결과 첫 번째 정부 출연금, 둘째 소방법령에 의한 소방청 업무 수탁기관의 수입준 일부 출연금, 세 번째 정부 외에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또는 그 밖의 자산, 네 번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연구 경력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국내 기금 운영 현황이 2020년 기준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총 67개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정부 출연금의 실현은 현 시점에서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며 소방산업진흥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흥업무 전담기관의 검토로서 자본 정보를 지향하는 전 정부의 공적기관 신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정부 조직의 영향권 하에 있는 소방청에서도 추진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다고 봐집니다. 공적 수준의 진흥공단으로 추진하는 것은 진흥업무 이외에도 기부, 인력 및 공무원 확보 등 막대한 소요 재정으로 인해 행자부 등 주요 조직부터 단기간 내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소방진흥에 관한 사업을 맡고 있는 제조업계의 대표단체인 한국소방산업협회부터 우선 감당할 수 있는 업무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해 나가는 것이 과제 해결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단계로서 소방산업협회에서 소방산업진흥 사무를 수행하고 2단계로서 협회와 공단의 중간 단계인 가칭 소방산업진흥원의 설립 운영이 필요하고 3단계로서 권한과 재정이 강화된 가칭 소방산업진흥공단 설립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방방지신문사의 최영 기자입니다.
전 맨날 이렇게 그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서두에 먼저 드리는 말씀은 기자 생활을 이쪽 분야에서 한 18년 정도 해오면서 혹은 17년 정도 해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외와 혹은 아쉬움들을 먼저 이제 전제로 좀 내세우면서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그 소방산업에 관련한 지능전문기관도 2008년 당시에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거의 초창기 때 할 때였는데, 당시에 이 법률이 그때 이제 최인기 의원이라는 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시고 통과가 됐었던 법안입니다. 그때 이제 핵심은 사실 소방산업 지능에 관한 사무가 실제 법률의 근거가 정립이 되면서 소방산업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소방 쪽의 산업에 있어서 뭔가 정말 지능을 위한 이 예산도 편성되고 또 이 앞으로의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2008년 이후에 소방산업기술원을 지능기관으로 지정을 해놓고 별다른 사실 그 국고의 예산 같은 게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소방산업기술원 담당자도 계시지만 제 기술원에서 우려하시는 저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업계의 입장이 아닌 또 정부기관의 입장이 아닌 또 다른 측면에서 삼자로서 바라봐 왔었는데 사실상 검정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조차도 늘 부족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산업계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혹은 또 비판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소방산업기술원은. 검증을 하고 싶은데 제때 못한다거나 아니면 관련돼서 뭐 통화조차 제대로 하기 힘들다. 근데 사실 기술원에 계시는 분들은 뭐 제가 편을 드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부족한, 그러니까 현업에 실제 중요한 사무를 하는데도 부족한 인력들에 있어서 또 다른 업무가 새롭게 태생하면서 거기에 인력을 또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 정부에서 시키면 사실 시키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논의해야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어볼 때 결국에는 소방산업기술원이라는 곳이 소방산업진흥법이 제정될 당시에 어떻게 보면 현재 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근거를 정립을 해서 소방산업기술원에게 그런 사무를 어떻게 보면 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대형 화재도 굉장히 많이 없고 또 2010년대 이후부터는 정말 큰 화재들을 저희가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도 마찬가지고 또 연달아서 1개월 만에 또 밀양에서 또 150여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대를 기점으로 사실 산업진흥에 대한 또 갈망, 열망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다행히도 이번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사실 소방청장님이 바뀌셨고 지금의 청장님은 산업에 관련해서 뭔가 지능을 어떻게든 한번 시켜보시겠다. 지금 뭐 두 팔을 걷어놓은 상태입니다. 뭐 정부가 현 정부 여야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이제 오로지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정권이나 많은 분들이 체감하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소방산업은 결국에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체감하고 느끼기에 되게 멀고도 가까운 존재입니다. 스프링클러는 불났을 때 터져야지만 그게 정상이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소화기는 늘 저희 곁에 있지만 그거를 안 써야지 좋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산업에 대한 생태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건축물에 이런 시설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실상 큰 화재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제도적으로 무엇이 미비하고 무엇이 지금 현재 바꿔나가야 될 것이고 어떤 현안과 과제가 앞에 놓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산업이라는 분야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큰 사고가 나야 조금이라도 발전이 되는 그런 분야다. 그걸 알면서도 이쪽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희생과 피해들을 좀 기회 삼아 조금씩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뭐 산업에 관련돼서 전문 지능 기관이 꼭 필요하다, 지금 당장 설립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논제보다는 앞서 우리 이영주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번 기회에 혹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론의 장이 열렸을 때 이를 기점으로 더 심도 있게 더 많은 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우리 임 의원님과 오 의원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드리려고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글로써 이렇게 서면으로 여기다 써왔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짧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 지능기관 설립에 있어서 뭐 현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지능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기에는 결국에는 어떠한 그 정부기관 혹은 특정 기관이라는 것은 사람과 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정부의 모습으로 봤을 때 과연 이만큼 투자를 하거나 열정을 쏟아부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보았을 때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산업진흥에 대한 전문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또 입법부 차원 그리고 정부 차원 정말 강한 의지를 펼쳐주셨을 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두 분의 의원님과 아까 또 한 분의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뭔가 관심을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토론회의 그 패널 요청을 좀 받으면서 관련된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 관련된 또 소방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기관들도 있고요. 그 소방시설의 각 프로세스별로 있습니다. 뭐 실제로 우리가 소화기 하나가 설치가 되고 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고 화재 감지가 설치가 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영역의 산업 분야에서의 각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품을 만들어서 뭔가 구조적 안전성을 갖춰야 되고 그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건축물에 적용할지 그림을 그려내야 되고 또 그것을 그림에 따라서 시공을 하셔야 되는 분들 또 요즘에 소방관서에서 이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이 제대로 준공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인지를 다 소방시설 감리업자한테 다 위임을 해놨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감리에 대한 영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그 많은 소방시설들이 결국엔 1년, 2년, 3년 뭐 계속 주기적으로 법에 따라서 점검을 받아야 되고 이 점검의 결과에 따라서 또 시설 보수가 이루어지면서 또 한 번의 산업진흥 혹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산업이라는 진흥은 이런 각 분야에 예속되어 있는 기관들과의 협의점을 찾고 공감들을 또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많은 기관들에서는 이런 법률이 한 번씩 등장을 할 때마다 혹시 본연의 의무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업무들에 조금이라도 침해 사항이 생기지는 않을지 혹은 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소위 말해 말타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그 분야별로 이 지능 업무 혹은 다른 특정 업무를 가지고 분야별로 속해 있는 여러 분야에 또 한번 이렇게 발을 들이는 또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오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런 산하 기관들과의 뭔가 유대성 강화를 통해서 이런 지능기관을 설립했을 때 사실상 서로 간에 겪고 있는 애로와 지능을 위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공유하고 그런 걸 전담 기관에서 앞으로 미래 밑그림을 그리는 데 같이 동참을 해서 그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능기관이라는 것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정확한 밑그림이 있어야겠죠. 지금 소방산업기술회에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체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예산 늘려가면서 지능 업무에 조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거는 제조업에 국한된 다 지능 예산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능에 관련한 사무들이 소방산업기술회에는 쓰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검인증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인증을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지능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영역이나 관리, 점검, 설계, 감리 이쪽은요 거의 관심을 박혀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런 것까지도 또 기술원에다가 진흥시키라라고 한다고 하면 너무나 과도한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산업에 대한 지능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국고에서 정말 국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진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기관으로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또 어떻게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될지 같은 스케치를 좀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전제라고 해서 두 가지를 요약해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나열되어 있는 텍스트는 지금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이영주 교수님과 또 우리 과장님 그리고 또 기술원에서 말씀 주신 것, 또 단체총연합에서 말씀 주신 것들에 있어서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산업의 지능은 필요하다. 뭐 어떻게 할 거냐. 지능기관을 설립을 해서 우리가 그럼 정말 이 환경에서 좀 더 나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다들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론자가 있다라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기재부나 행안부나 조직을 늘려야 되는 아마 그런 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역시도 우리 소방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하기도 하고 또 대형 화재가 났을 때 그 아픔을 건너서 다 겪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게 좀 다각적으로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신다면 조금 더 나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분명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앞으로도 이런 좀 관심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은 끝났고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연래 교수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와 그리고 또 토론 내용 잘 청취했습니다. 저는 경민대학교 김연래 교수입니다. 자, 우리 소방산업은 사실은 이제 소방안전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안전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소방산업 발전에 관해서 이제 토론 내용인데 이 토론회가 옥상옥이 되지 않고 특히 소방안전의 진정한 소방안전에 필요한 그러한 토론회가 되고 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제 소방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의견과 또 토의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왔는데 그러나 여태까지 설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우리 이모선 의원님, 오영환 의원님, 또 양정수 의원님께 좀 건의를 드리면 현재 각 분야에서 진흥원이 설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진흥원은 그 분야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산업진흥에 관련해서는 우리 소방은 전담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고 현재 지금 소방기술원에서 소방진흥 업무를 전담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산업진흥원도 좋고 아니면 소방산업공단 그런 설립에 우리 새 의원께서 반드시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고
또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새 의원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당부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지능원이 설립이 된다면 뭐 마땅히 그래야 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지금 지능 업무를 맡고 있는데 재정 투입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금 참 뼈아프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한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한번 관련 자료라든지 좀 세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서 그 재정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한번 다시 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마무리 멘트 좀 하겠습니다. 소방 산업 발전이 전개될 때 소방 및 화재안전 기술 및 성능 향상을 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고용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소방산업진흥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오늘 참석자 모든 분들이 동의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소방산업진흥센터를, 소방산업협회에서는 소방산업진흥원을, 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는 부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서 소방진흥 전담 기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모두 다 휴가 가는 시즌에 여기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하셨는데요. 저 또한 오늘 참석하신 분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매번 소방산업은 영시하다 우리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점에서 조금 이 영세함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재홍 소방청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 소방 산업의 지능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분야의 뭔가 이런 산업 경제성 뭐 그런 지능 필요성과 별개로 국민 안전, 국민 생명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거기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이런 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마음이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소방산업기술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본연의 거민정 업무 외에도 이 진행을 위해 물론 제조 국한됐다는 그런 아주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그에 따른 성과들 일정 부분 발생한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더욱더 그래서 값진 성과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소방산업의 궁극적인 전 분야의 이런 진행을 위해서 우리 산업기술원 내에 이런 이 소방산업기술센터 같은 형태로서의 그런 것을 고민하시는 것도 또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또 기존의 이 거민정 본연의 업무 외에 거기에 투여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다른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 투여할 수 있는 이런 반대 논리가 또 그만큼 또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저는 또 우리 총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일단은 그런 업무 자체를 또 일선 이 업계의 목소리를 가장 또 많이 들어오신 이런 협회 차원에서 또 이렇게 제안도 주신 것도 있는 것 같고, 다양한 방법들에 관한 이런 단기, 중기, 이런 장기 목표가 또 여기 이 자리에서 많은 제안들이 나오신 만큼 우리 이영주 교수님께서 발제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공단의 설립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실효성 있는, 실현 가능한
그런 대책들을 고민하는 좋은 토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주신 이런 귀한 의견들 최대한 좋은 결과로서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